정적이 감도는 새벽. 나는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심장의 뜀박질 소리가 온 방 안에 울릴 정도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눈앞에는 순식간에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이 손에 쥔 한 장의 종이가 내 삶의 모든 축을 박살낼 거라는 예감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전기처럼 내리쳤다. 주황빛 등불 아래 나는 봉투를 뜯었다. 부와 자녀 간 친자관계, 불일치, 이 네 글자를 읽었을 때 내 손끝이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 힘없이 내려앉았다. 정지된 공기 속에서 방 한쪽 벽에 기대 있던 아내의 실루엣이 흔들렸다. 애써 담담한 척하지만 그 눈빛엔 뺨을 후벼 파는 죄의식과 어딘지 한 가닥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순간 뒷골이 얼얼하고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다. 그때 아내의 입에서 귀를 절망으로 물들게 하는 진실이 흘러나왔다. 여보, 사실 그 애들 진수 오빠 아이야. 모든 숨결이 끊기는 것 같았다. 내 등 뒤엔 나를 가장 오래 안다고 믿었던 절친 진수의 그림자, 그리고 30년 넘게 사랑과 의무만으로 보살핀 내 아이들의 혼란스런 울음소리. 머릿속에서 누가 나를 조용히 속삭인다. 내 인생, 지금부터가 진짜 지옥이다. 이 순간 나는 평생 처음 가장 크게 오열했다. 모든 것이 진짜 산산이 박살나버렸으니까. 이제 황금빛 인생 드라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왜 꺼내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게 악몽이었으면 하고 수십 번도 더 빌었으니까요. 제 이름은 김민수. 올해로 만 63.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마치고 은퇴 후엔 오롯이 가족 속에서 살아가는 남편,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의 하루는 누구나 상상할 만한 노후와 다르지 않았죠. 아침이면 아내 윤정이 차려준 된장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아침 먹고 나가야 힘이 난다는 소박한 농담을 하고 가끔 아이들의 근황을 물으며 너희들도 나이 들어보면 아버지 마음 알게 된다 는 진부한 푸념을 하곤 했죠. 하지만 이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완전히 붕괴해버렸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건강검진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나름 조심스럽게 김민수님, 고환 기능에서 이상 수치가 나왔습니다. 추가 검사 권유드립니다. 며 이야기를 꺼냈지만 저는 그냥 나이 먹은 남자라면 다 겪는 노화 증상으로 넘겼죠. 하지만 2차, 3차 검사로 이어지면서 의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무정자증이라는 최종 판정을 받은 날, 진료실 조명은 괜히 더 노랗고 책상 위 가족 사진이 내 눈을 쏘듯 또렷해졌습니다. 내가 생각한 그 무정자증이 결국 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진단이란 건 그땐 몰랐습니다. 검진실 문을 열고 나온 그날, 주차장 페인트라인 위에서 한참 동안 멍하니 섰었죠. 아니야, 이럴 리 없어. 아내가 임신했을 땐 분명 내 곁에 있었고 딸아이 태어난 날 난 환호했고 아들은 나를 똑 닮았다 했는데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서도 이 현실을 부정하며 하염없이 술만 들이켰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수 없으니 TV 소리만 귀에 박힐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이상한 시대야, 무슨 검사가 이래, 격렬하게 핑계를 댔습니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옆자리 식탁 끝에만 걸터 앉았다가 내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 틀어박힌 채 사회초년생의 일과 시험 준비로 나와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저는 골마가는 의심을 참지 못하고 결국 친자 확인 검사를 신청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죠. 특히 아내에겐. 며칠 동안 내 마음은 불에 튀긴 소처럼 욱신거려 이성이 쉽사리 허락하지 않을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결과는 한 통의 문자로 왔습니다. 부와 자녀 간 친자관계 불일치, 심장이
순식간에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 자식이 아니었나? 내가 30년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현실이라고? 그러나 현실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장 평범하고 안전하리라 여겼던 내 세상은 순식간에 뜨거운 지옥 한복판으로 바뀌었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젊은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 아내는 유복한 시댁의 딸이었습니다. 처음 윤정을 만난 건 대학 축제였죠. 비가 내리던 그날 밤, 누군가 내 등에 우산을 씌워 주었고, 그게 그녀였습니다. 금세 사랑에 빠졌지만 윤정의 집안에선 저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은 우리 집의 명예를 더럽히지 마. 하며 눈앞에서 결혼 승낙을 거부했고, 장모는 너 같은 집안 애가 우리 집에 들이면 평생 윤정이 힘들어진다. 경계 섞인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격다짐으로 결혼식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날 하객들 사이로 나오던 장모와 장인의 냉랭한 눈빛, 구석에서 눈물 흘리던 윤정의 모습 모두들 불안한 시작 같다고 수군거렸죠. 결혼 초 윤정은 매일 밤 왜 그렇게 우는지 이유도 말하지 않은 채 베개를 눈물로 적셨습니다. 저는 신혼 스트레스련이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눈물의 의미가 결국 내게로 향하는 칼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 시기 제 곁엔 늘 한결같았던 친구 진수가 있었습니다. 진수는 대학 선후배, 군대도 같이 나왔고 심지어 취업도 비슷한 시기에 했던 인생의 동반자이자 윤정과도 친했던 친구였습니다. 진수는 어려울 때마다 술 한잔 하자며 내 고민을 들어줬고, 윤정이 임신했다는 소식도 누구보다 먼저 알았고, 딸과 아들 태어난 날 밤새 정성껏 먹을 거 사오며 축하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쯤 그때의 진심이 준비된 함정이었음을 피부로 깨닫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째 되던 해, 집안 분위기가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아내는 이유 모를 짜증을 부렸고 애들을 유독 내게만 안기는 걸 꺼렸습니다. 그 시기에 진수와 아내가 나 없이 몇 번 만났다는 사실도 이제야 생각나니 머리끝이 서늘해지더군요. 세월이 지나고 아이들이 자랐을 때 딸아이는 아빠 닮았단 소리 그만해. 나 엄마 닮았어. 아들은 아빠처럼 술 못 먹어. 라며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이 모든 말이 결국은 한참 잘못 끼워진 단추였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된 지금, 웃음이 아니라 칼날로 변해 심장에 박힙니다. 내가 쌓은 가정, 내가 품은 믿음, 결국 진정한 적디은 가족과 친구, 자자로 엮인 숙명이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거짓말에 30년 넘게 속아 살아온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통보를 받고 저는 한동안 집, 회사, 삶, 그 어느 곳에도 진정한 내 자리가 없다는 허탈감을 느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머릿속에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절을 함께했던 가족이, 내가 평생을 오롯이 의지하고 친구라 부르던 진수가 이렇게 완전히 날 배신할 수 있었단 말인가. 하루는 견디다 못해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진수야, 집에서 좀 보자 말하고 벌벌 떨며 그 집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내 앞에 나타난 진수는 마치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핏기가 싹 가신 얼굴이었습니다. 나는 더는 망설이지 않고 침묵을 뚫었습니다. 내가 했냐? 그게 다 내 짓이었냐? 진수의 입술이 몇 번이나 말라붙은 듯 만지작거렸고 결국 그는 말을 뱉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살면서 이렇게 미안한 적이 없다. 윤정이 내가 힘들고 바쁠 때마다 신경도 못 쓰고 나한텐 너무 외로워 보였어. 나도 그걸 내 아내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어쩔 수가 없더라. 그때 진수 아내와 아이가 거실 쪽에서 우리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내 심장은 거의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 내 아들,
딸이 진짜 내 자식이란 말이야?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에선 얼핏 저희 아이들 사진도 보였고 그 사진 밑에 진수가 직접 다정하게 적은 메모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려고 했으나 진수 아내가 소리쳤죠. 오빠, 이게 무슨 소리야? 그동안 우리한테 뭘 숨겼던 거야? 그 집 거실은 한순간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진수는 나도 이 집에 책임질 수 없게 됐다라 울분을 토하고 나는 거의 쓰러질 뻔하게 현관문을 붙잡았습니다. 모든 감정, 분노, 배신, 슬픔, 허탈함, 망연자실, 이 모든 게 거의 동시에 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왜 하필 내가? 세상이 참 잔인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고 내 옆에는 남겨진 상처와 참담함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침대에 드러눕자 온몸이 진짜 곤죽처럼 녹아내렸습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악몽이길, 모든 것이 내 환상이고 아침이 되면 깨어나길, 제발 내 인생의 시간이 조금만 거꾸로 흘러가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었죠. 그날 이후 나는 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크고 시끄러웠고 작은 소음에도 화가 치밀었습니다. 잠도, 식욕도, 웃음도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 최초로 가만히 혼잣말을 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나는 누구였지? 남편인가? 아버지인가? 아니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가짜였던 건가? 몇 날 며칠을 방에 틀어박혀 꼬박 세우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은 채 자신을 학대했습니다. 문득 창밖을 내다보다 아랫동네 복지관 앞을 배회하게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희정 상담소 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민수 씨, 왜 이리 안색이 안 좋으신가요?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냥 인사 삼아 한마디겠거니 했는데 그녀의 손길엔 묘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고개를 좀 돌리고 속으로 울음을 삼킨 듯 했지만 그 부드러운 목소리에 마음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차 한 잔 앞에서 겨우 담배 한 개비를 끄적이며 터져 나왔던 제 이야기는 마치 물꼬가 터진 강물 같았습니다. 세상이 모두 내 적 같습니다. 30년 동안 사랑했던 아내가, 내 절친이, 심지어 내가 피부치라 믿은 아이들까지 이젠 진짜 내 자식이 아니랍니다. 아내와 진수,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내 등에 칼을 꽂았어요. 희정 소장은 가만히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민수 씨, 인생은 의외로 간단하지 않아요. 상처도 희망도 고통도 전부 합쳐서 한 사람의 역사로 남는 법입니다. 지금 민수 씨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싸움과 마주한 것, 저는 압니다. 그녀는 내게 상담소에서 며칠이라도 머물고 덜 분노하고 천천히 살아보길 권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누군가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비난이 아니라 이해하려 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새로웠습니다. 내 존재의 무게가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레 살아도 된다는 걸 말해주는 지정 소장의 조언 덕분에 나는 아주 작은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내 감정의 탄생과 사라짐, 증오와 분노, 사랑과 미련, 모든 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차근차근 한 겹 한 겹 정리하는 마음가짐이 드디어 새롭게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서야 나는 내 딸, 내 아들, 그리고 내 인생을 향해 어떤 절박한 권리를 찾아 나설 용기를 아주 조금이나마 얻은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가던 날, 거실에서 장모와 장인이 정자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해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외투 주머니만 만지작거리는데 장인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왜 이렇게 얼굴이 반쪽이 되었나?
무슨 일 있었나? 내 눈에 비친 그들의 표정은 걱정과 동정이 아니라 차가운 무관심과 긴장감이었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나를 쓰레기통에 버릴 것 같은 그런 냉랭한 말이죠. 제가 이제야 알게 됐네요. 이 집에서 제 존재가 얼마나 하찮은지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을 비웠지만 장모의 다음 한마디가 내 모든 걸 산산조각겠습니다. 슬픈 척 그만해요. 실제로 자네가 집안 명예를 지켜온 건 맞아. 하지만 이제 평화롭게 조용히 넘기는 게 가족 모두를 위한 것 아닐까? 그녀의 말은 상냥한데 그 안엔 명확한 협박이 숨어 있었습니다. 괜히 진실 폭로하면 손주들 앞길도 우리 딸 앞날도 모두 끝장이다. 지금 선에서 끝내고 가정 유지에 협조해 줄 마음 있나? 말 그대로 거래였습니다. 입 닫고 조용히 지내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대신 집, 돈, 모든 걸 다 내주겠다고 당근을 내미는 모양새죠.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치욕스러움이 뼛속을 파고드는 걸 느꼈습니다. 나는 뭐지? 30년 살아도 결국 관리인 이하의 존재였다는 건가? 이 가족, 이 집이 원한 게 결국 나의 공허한 희생뿐이라면 내가 살아서 뭘 하겠나? 아내의 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속삭임, 장모 장인의 음모, 그리고 아이들 앞에선 선한 얼굴로만 남았던 내 모습, 그 모든 것이 회오리치며 내 심장을 갉아먹었습니다. 밤새 두통과 미열에 시달리며 나는 하나의 결론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상황, 누군가 한 번은 망가져야 끝난다. 또 한 번, 내 인생이 시범적으로 무너지더라도 싸워야 한다. 갈등이 시작된 후, 시댁의 변화는 더 이상 숨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장모는 나를 부르더니 노골적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 보험증권, 그리고 내가 절대 모를 줄 알았던 은밀한 재산 명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사라지면 이 모든 건 우리 딸, 진짜 손주, 우리 가족에게 남는다. 하지만 내가 끝까지 버티면 대대손손 5점만 남는다. 결정은 내가 해. 순간 눈앞에서 내 인생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결혼부터 지금까지 내가 함께한 시간, 가족을 위해 평생 노력했던 날들, 모두 소모품처럼 취급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0년 전 친부 장례식 때의 이상한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장인이 장례식 내내 나를 외면하고 직접적으로 위로 한마디 하지 않았던 냉기, 시댁 식구들이 나를 피하듯 고개 돌릴 때마다 속에서 뭔가 더러움과 분노가 꿈틀거렸지만 그땐 그냥 그럴 수 있다 넘어갔습니다. 이제 와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내가 진짜 가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필요에 따라 나를 이용만 한 것이죠. 이런 쓰디쓴 진실 앞에서 나는 스스로 묻게 됐습니다. 이 지옥에서 탈출하려면 구차하게라도 폭로하고 끝장을 볼 것인가? 아니면 모욕과 좌절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남은 존엄이라도 지키며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 한 줌 남겨주는 게 맞는가? 이 딜레마는 내 삶의 최종 결투장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식탁엔 평소와 다르게 아무 음식도 없고 TV도 꺼진 채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두 아이는 눈치 없이 왜 이렇게 조용해? 묻더군요. 조용히 아주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가 너희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처음엔 딸도 아들도 장난하는 줄 알았습니다. 난 우산처럼 두 팔 벌려 애써 담담하게 키웠던 아이들인데 나와 정체성을 두고 싸울 거라 생각 못했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밝혔다. 너희는 내 친자가 아니란다. 아빠로 살아온 30년 동안 한 번도 내가 내 자식이 아니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은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둘 다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테이블을 꽝 쳤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아빠 왜 이러세요? 나는 눈물을 삼키며 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 진짜 친부는 내 친구 진수다. 엄마와 진수, 그들 사이에서 너희가 태어난 거다. 둘의 얼굴이 서서히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엔 분노, 이후엔 배신감, 마지막엔 알 수 없는 고통이 차례로 번졌습니다. 딸은 방으로 도망쳤고 아들은 내 앞에 서서 그럼 난 이제 뭔데요? 아빠 없는 인간 난데없는 가짜 인생입니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오히려 이상한 평온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견딘 이유, 앞으로 내 아이들이 내 말을 곱씹고 언젠가 이게 진짜 가족일 수도 있었다는 작은 믿음이라도 품길 바라서였습니다. 나는 숨이 끊어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아빠는 지금도 여전히 너희를 사랑한다. 아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괜찮다. 하지만 나는 마지막까지 너희 곁에 있을 거다. 말했습니다. 온 집안엔 눈물, 한숨, 분노만 남았지만 이날만은 가족 모두가 거짓 없이 서로의 맨 얼굴을 처음 맞댄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집은 미라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 앞을 맴돌며 아이들 방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딸아이는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눈 밑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아들도 한동안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식은 표정으로 내 눈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먼저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근데 그래도 나는 아빠가 필요해. 아빠 없이 살아온 적 없고 아빠 아니면 누구한테 기댈지 모르겠어. 아들은 며칠 후 현관 앞에서 멈칫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그런데도 아빠가 진짜 우리 가족인 것만은 기억하고 싶어. 나는 참으로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듯한 포옹을 두 아이와 나눴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월, 추억, 용서, 그리고 시간이 만드는 마음의 역사라는 걸 이제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내와는 결국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지만 나는 아이들과의 관계만큼은 새롭게 시작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은 산산이 깨졌으나 나는 여전히 아버지라 불릴 자격을, 용기를 내서 조금씩 다시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짜 어른으로, 진짜 가장으로 한 발 한 발 새 인생을 걸어갑니다. 너무 늦은 용서이지만 나는 오늘도 가장 큰 목소리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결국 진짜 가족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